안녕하십니까, 이의용입니다. 굿티칭.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학생들을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팁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서울에서 제일 높은 산이 남산이죠. 그 남산의 높이가 262m 또는 243m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근데 거기에 높은 탑이 하나 있습니다. N서울 타워라고요. 그것까지 합치면 480m가 되죠. 그래서 서울에서 웬만한 곳에서는 이 남산의 N서울 타워라는 곳이 잘 보입니다.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건물이 하나 생겼죠. 롯데월드 타워라고요. 이것이 555m, 아주 세계적인 건물이고 남산의 이 N서울 탑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곳입니다. 이렇게 아주 높은 건물, 이 롯데월드 타워나 남산 N서울 타워, 이것이 보이지 않는 곳이 서울에 한 군데가 있죠. 어디겠습니까? 바로 그 안입니다. 그 안에서는 가장 이 높은 탑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. 우리 가르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, 그게 바로 자기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.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못 가르치는지를 또 잘 알지 못합니다. 저는 자기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를 또 알아서 더 자신감을 갖고 잘 가르치셨으면 좋겠고, 또 제가 얼마나 못 가르치는지 성찰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을 더 발전시켜서 잘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교육은 성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서툰 의사는 한 사람을 상대로 했을 때 실수하면 한 사람을 망치죠. 한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서툰 교육자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,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? 인생을 잘못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이것은 제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. 자, 가르치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세 가지의 제약, 제가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죠.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두 가지 미를 추구해야 됩니다. 두 가지 미가 꼭 필요합니다. 하나는 뭘까요? 의미입니다. 의미. 수업의 내용이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. 그것이 분명한 어떤 필요성, 뜻,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. 또 하나는 뭐죠? 거기에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의미와 재미가 같이 겸해져야 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.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.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으면 그 수업은 A학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의미는 있는데 재미가 없다 그러면 한 B 플러스 정도는 되겠죠. 많은 수업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의미가 없는데 재밌게 한다. 글쎄, 그건 학점 여러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? 저는 B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비싼 돈 내고 다니면서 들을 강의는 아닌 것 같아요. 의미 없는 걸 재밌게 듣는다. TV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근데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게 가르친다 그러면 이건 제약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의미와 재미가 잘 섞여져야 된다. 그런 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. 좀 재미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제약은 뭔가요? 내용과 전달이라는 부분인데요. 어려운 내용을 쉽게 가르치면 이건 A 플러스죠. A 플러스. 굉장히 어려운 걸 쉽게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. 정말 많은 준비를 해야지 어려운 걸 쉽게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을 굉장히 쉽게 가르친다는 것은 아주 탁월한 것이고 또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쉬운 내용을 또 쉽게 가르친다.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앞에 것을 A 플러스라면 이것도 A 정도는 줄 수가 있겠죠. 예. 어려운 걸 어렵게 가르치는 것. 이거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.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C 학점을 주고 싶어요. 근데 이제 제약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요. 이건 정말 제외에 해당되는 게 뭔가요? 쉬운 내용을 어렵게 가르치는 겁니다. 쉬운 내용을 어렵게 가르친다. 이건 제약이죠.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것을 굉장히 어렵게 가르침으로써 모르게 만드는
경우가 생기는 것이죠.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? 본인의 준비가 부족해서입니다. 세 번째에서는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. 자기가 알면서 가르치면요, 앞에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거든요. 알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, 당연히. 근데 모르면서 가르치면은 이렇게 아까 같이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 것입니다. 쉬운 걸 어렵게 가르친다든지. 그래서 모르고 가르치는 것, 이것은 제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들,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나타나는데, 그건 뭐냐면은 목소리와 표정에 자신감이 없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늘 이렇게 교재의 시선이 가 있죠. 자기가 모르니까. 뭐 기억이 안 나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에는 눈을 떼지 못합니다. 그리고 뭐죠? 횡설수설합니다. 그러다가 시간을 못 지키는 거죠. 시간을 못 지킨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끝난다든지, 시간이 없는데 아직 반도 못했다든지,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. 그리고 늘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. 내용이 달라졌는데도 아까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,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죠. 이런 경우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의미와 재미를 잘 고르게 갖춰야 되겠다. 또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연구해서 쉽게 가르쳐야 된다. 그리고 그 내용을 내가 확실히 알고 가르쳐야 된다.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교수들이 명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되겠죠.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교수인가, 얼마나 어느 정도 잘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겠죠. 우리 매 학기 이제 학생들로부터 어떤 그 평가 같은 거 받으시지 않습니까? 강의 평가라고 하는 것. 사실은 그게 이제 수업 평가인데, 강의 평가 결과가 나빴다면은 내가 좀 잘 못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. 남들로부터 이제 알게 되는 방법입니다. 그런데 내가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그건 뭐냐면 내가 강의했던 내용을 녹음을 한다든지 녹화를 해서 내가 스스로 돌려보는 거죠. 내가 스스로 내 모습을 보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면 훨씬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연구하게 된다. 오늘은 가르치는 이들이 저지르기 쉬운 제약 세 가지, 말이 좀 무겁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굿 티칭!